자, 이번 시간은 우리가 이제 그 국토계획법에서 도시계획 시설 사업과 관계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순서가 좀 잠시 뒤로 갔다 왔지만은 우리가 국토계획법의 관리계획 결정상의 세 번째가요,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반시설 중에서 관리계획 결정나면은 도시계획 시설이라고 부르고, 그 결정난 도시계획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그러거든요. 바로 그 도시계획 시설 사업으로 연결되는 과정, 여기를 가지고 간략하게 설명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다시피 도로, 상하, 수도, 학교, 폐기물 처리 시설, 공원이나 녹지 공간 등등, 이제 이 모든 걸 우리가 이제 기반 시설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기반 시설이 잘 갖춰져 있게 되면은, 이제 도시 기능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공법에서 표현하는 기반 시설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여러분이 혹시나 그 학 결혼 시간에, 부동산 학 결혼 시간에 이 사회 간접 자본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같다고 보셔도 좋습니다.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기반 시설의 종류라는 게 크게 분류상으로 7가지가 있어요.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 공공문화시설, 방제시설, 보건위생, 환경기초시설의 7가지 분류가 있고,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을 한 쉬운 3가지 정도 됩니다. 자, 이것 자체를 한번 물어본 적은 있죠. 다음 중 방제시설의 종류가 아닌가 대놓고 답은 하수를 가지고 처리한 적은 있습니다만은 너무 상세하게 암기한다 생각하지 말고 이 명칭 등을 좀 살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분류 7가지에 해당되는 시설들이 분류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또 보세요. 여기서 좀 전에 봤던 게 저희가 일정한 기반시설의 종류였다면 또 그 중에서 공공시설이라는 명칭을 또 쓰는 게 있네요. 이렇게. 그래서 보니까 도로, 공원 등등의 공공용 시설을 가지고 또 공공시설이라는 명칭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종류 암기하지 마시고요. 기반시설이라는 종류가 잔뜩 있고요. 그 기반시설 중에서 공공용 시설은 또 공공시설이라고 부른답니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억을 해보시고, 기반시설에서 이제 대표적인 도로죠, 도로. 도로 보면은 무슨 여러 가지 분류 기준이 있어요. 사용 형태별로, 크기별로, 기능별로 분류하게 되는데, 여러분 나중에 현업에 가시게 되면은요, 여기 그런 표현이 있는데, 중도 인류, 여기 있네. 그 다음에 소로 인류, 이런 표현들을 쓰게 됩니다. 그 말이 뭐냐면은, 현재 그 대지에 접하고 있는 도로의 너비가 얼마짜리인지를 따지는 거예요. 도로가 넓은 게 있고 또 좁은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 보시면은, 이 폭의 도로는 몇 미터짜리 도로폭이구나. 그런 걸 우리가 지도상으로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런 것들 나중에 실무에서 이제 확인을 해 보시고, 그래 혹시나 여러분들이 도로에 관해서 궁금하시면은 도로법이라는 법을 찾아보시면 돼요. 그 안에 모든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도로는 특성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는 게 좋아요. 도로법상의 도로는요, 이렇게 차량 통행을 위주로 하는 기반시설의 특성을 갖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나중에 건축법에서 도로를 또 배우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건축법상의 도로는 잘 보세요. 차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도 같이 서 있네 보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건축법이라는 법은 건축물에 관한 법이에요. 근데 아니 이거 갑자기 왜 건축법에서 도로를 배웁니까? 도로법도 아닌데. 자, 건축법상의 도로가 왜 배워야 하는지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들 혹시나 그 학개론 시간에 배웠던 맹지라는 땅을 아십니까? 맹지라는 땅이 어떤 땅이죠? 뭐 우스갯소리로 눈먼 땅 그러지 마시고, 맹지라는 땅은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땅이라고 그러죠. 왜 그러면 그 땅은, 다른 땅은 건물 짓는데 그 땅은 건물을 못 짓죠? 출입하는 통로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출입하는 통로란 건 뭐죠? 그게 건축법에서 말하는 도로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건축법의 도로를 배우는 이유는요, 해당 대지의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건축법상의 도로를 따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건축법상의 도로를 접하지 않는 땅은 건축을 못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바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건축법상의 도로라는 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건데요. 자, 도로를 보면은 이렇게 이제 자전거 전용 도로라든지, 그 다음에 버스 전용 차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유료 도로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이제 도로의 종류예요. 뭐 기억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도로의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광장이란 게 있네. 뭐 교통광장 등등 이런 광장도 있고,
그 다음에 지하공원이라고 그러죠. 선큰 가든이라고도 칭하고 있는데, 자, 일정 깊이 지하를 파가지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뭐 공원 등을 조성하거나 하게 되면은 그 나머지 이 외곽 부분이 있죠. 나머지 그 공원 위 주변 부분에 햇빛이 다 들잖아요. 채광, 통풍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바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지하공원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도시공원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이제 분류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인공적으로 조성된 것을 도시공원이다라고 칭한다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진 도시공원이 있고,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자연공원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바대로 도시 자연공원도 있다더라 그렇게 하는 거죠. 바로 이런 형태로 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형태의 공원의 종류가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표현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표현 자체를. 그 다음에 유원지라는 게 있습니다. 유원지라는 것도 있고요, 유원지.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서울 그 과천에 가면은 무슨 서울랜드 사기업체 관광자는 얘기 아니고요. 용인에 가면은 에버랜드라는 게 있죠. 그런 것들이 비록 사기업체가 운영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더라도 이런 건 다 도시 기반 시설의 일종이다 그 얘기입니다. 도시 기반 시설 일종이다라고 이해하시고요. 녹지막 녹지축도 기반 시설의 형태로서 필요한 것이 있더라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여기까지. 또 있네요. 이 공공공지라는 게 있습니다. 공공공지라고 해서 이제 국공지를 대상으로 해서 주로 설정이 되는데, 여러분 도심 한복판 가다 보면 높은 빌딩들이 있는데 그 사이사이 이렇게 약간의 공원 조성해 놓은 거 있죠. 크진 않아도 이런 걸 공공공지라고 합니다. 국민 누구라도 자유스럽게 이용할 수 있는 영역을 설정하는 걸 말하게 되고, 그 다음에 공동지하 매설구입니다. 약칭으로 해서 우리가 공동구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자, 지하의 모든 것들이 들어가 있네요, 보니까. 여기 보니까 전기, 가스, 통신, 지하 매설물 등을 공동 수용할 수 있는 지하 시설물을 말한다. 이걸 공동구라고 그러는데, 공동화 설치되면 어떤 효과가 있겠습니까? 지상부에 굳이 전봇대를 따로 세우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전봇대가 차지하는 만큼의 토지 이용의 효율성이 커질 것이고, 전봇대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전봇대 세우면 어떻게 되죠? 선 치롱치롱 늘어지는 거 아닙니까? 별로 미관상 보기도 그렇죠? 그래서 말끔해진다는 거죠, 지상부 자체가. 그런 의도에서 공동구가 설치가 된다는 얘기인데, 자, 우리나라도 공동구 설치 사업 일찍부터 있었어요. 1968년도 여의도 개발 사업에서 공동구라는 게 최초로 도입이 됐습니다. 현재 여의도에 설치되는 공동구 연장길이라고 그러죠. 연장 길이가 장정 6.8km입니다. 여의도 지하에만 설치되어 있는 게.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여의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여의도 가면 전봇대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의도 전체는 전봇대가 하나도 없어요. 이런 공동구 사업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지상에 굳이 전봇대를 세울 일이 없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 여의도라는 섬의 이름 풀이 좀 해드릴까요? 한문으로 너여자고요. 의자는 우리가 말하는 조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자, 섬도자입니다. 노의 섬이에요. 여의도라는 표현 자체가. 노의 섬이래. 가지세요, 선생님. 노의 섬이라니까. 자,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한양이라는 도시가 한강 북쪽의 한양이죠. 한강 남쪽은 아니었던 거죠. 그럼 이제 요즘 같으면 노숙자 개념도 될 수 있겠지만은, 자, 도성으로 지지 못한 사람들이 여의도 넓은 모래벌판에 거기다가 이제 천막 치는 거죠. 그다음 말로 거적대기라고 그러죠. 가만히 천막을 치고 거기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여름에 큰 물난리가 나면은 싹 쓸려가고 아무것도 안 남아요. 모래밖에 안 남습니다. 그래서 주어도 갖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너의 섬이라고 그런답니다. 그걸 여의도랍니다. 요즘에는 주변은 누군들 안 갔겠습니까만은 아무튼 여의도라는 단어가 그렇게 출발했다. 그 표현, 의미가 그런 거라고 그럽니다. 너의 섬이란 말이 그런 말이라고 그래요.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봤던 것들이 각종의 기반시설의 종류예요. 이러한 수많은 기반시설 중에서 관리계획 위반 결정 절차에 따라 결정이 나면은 그 결정난 시설은 지금부터는 뭐라고 부른다? 도시계획 시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결정난 것은 도시계획 시설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구성이 된 상태에서 여러분들 그 도로율이라는 단어가 앞으로 한 번 정도 나올 겁니다. 도로율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알고 하시라는 거죠. 시가지 면적 대비 도로 점유의 면적의 비율을 도로율이라고 합니다. 자, 보면은 우리가 일정 지역마다 도로들이 다 이렇게 개설되어 있죠. 근데 도로가 깔려 있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거지의 도로가 많이 있을까요? 상업지의 도로가 더 많이 있을까요?
아니면 공업 쪽에 도로가 제일 많을까요?